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옥시 부인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구더기를 연기한 임지연의 연기가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연기가 정말 좋죠. 이전에 상전으로부터 구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엄마는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죽었죠. 구더기 역시 오해를 받고 멍석마리를 당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태영을 만나게 되죠. 마음이 곱고 의로운 옥태영은 외지부,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꿈이었죠. 결국 화적대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신분으로 구더기가 옥태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옥태영이 옥시 부인으로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낼지 기대가 크죠. 좋은 드라마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회와 2회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죠. 바로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하는 대사가 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바에서 만나게 되는 현감 성규진 역시 구더기를 보고 아가씨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인물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노비들은 이름이 어디 있냐 하고 그 이름이라는 것도 하찮기가 그지없습니다. 드라마의 타이틀이 옥시 부인전이라고 하는 것도 연관이 있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에서 진짜가 돼가는 구더기는 죽은 진짜 옥태영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름, 옥태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더기라는 이름은 구더기 주인네, 그 중에서도 김소혜가 경멸하듯이 던진 이름이었죠. 구더기 같다라는 거죠. 구더기만도 못하다는 의미로 던져진 이름입니다. 경멸과 조롱이 담겨진 이름이죠. 구더기 역시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찮은 처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그건 구더기뿐만이 아니죠. 천상계 전기수인 송서인의 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쇠똥입니다. 이름이 어이없다고 그렇게 송서인이 말했을 때 쇠똥이는 누군가가 던져준 이름이었다고 하죠.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한 듯이 사용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여기 나오는 모든 종들의 이름이 다 그렇죠. 여느 사극과 다르게 이름이 정말 유별납니다. 구더기 아버지의 이름이 개죽이고 막심, 도끼, 끝동 그렇습니다. 노비들만이 아니죠. 기구한 운명을 알게 되고 예인의 길을 가게 되는 송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 나오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름을 천승휘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인물들은 이름을 물어볼까요?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은 왜 중요할까요? 그건 이름이 바로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는 한 개인이 가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걸 이겨내고 변화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노비가 노비라는 체념을 갖고 노비다워지는 것, 개 돼지같이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이름이라는 거죠. 구더기라는 이름을 김소혜가 붙여주는 순간 그 몸종은 딱 그만큼이 되는 겁니다. 구더기가 되는 거죠. 하찮은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구더기는 정말로 구더기 같은 인물로 체념을 하고 삽니다. 부르는 사람도 구더기라고 부르며 확인을 하고 그 이름에 대답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스스로를 정의하고 체념하는 거죠. 구더기라고 체념하는 거죠. 양반은 우월감과 또 지배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노비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냥 한탄합니다. 한탄하지만 이미 이름에서 개 돼지를 받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그 이름에서 삶에 대한 주체성이나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손쉽게 상대를 제압하고 또 세뇌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입장은 너무나 다르지만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서로 주입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단단한 암석 같은 계급을 만들어 놓은 출발점, 그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에 따라 길들여지고 그만큼 생각하고 맞춰서 살아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쇠똥이도 송서인과 예인의 일을 하게 되면서 만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아마도 스스로가 지은 이름이 아닐까요? 송서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인 송병근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는 스스로 이름을 천승희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름이라는 게 거의 외부에서 정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부여합니다.
외부 사회가 부여하는 틀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회의 틀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인생에 대한 자율성, 주체성과 연관이 있죠. 이름이 바뀌는 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변호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그런 원래의 옥태영의 꿈이 구덕이에게 넘어가면서 구덕이는 옥태영의 삶을 살게 되고 옥태영의 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정의하는 권리의 사용, 그게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구덕이의 꿈이 옥태영의 꿈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된 거죠. 시스템이나 사회가 개혁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어떻게 부를 것인가,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사회의 구조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사회의 구조가 단단해진 이유는 어떻게 이르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미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구덕이는 이화과제 오면서 두 번 옥태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은 할머니를 만날 때였죠. 할머니는 한씨 부인의 은혜로 받아들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기에 상황을 수습해야 됐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구덕이지만 그냥 옥태영이라고 하는 걸 잠시 빌려온 것뿐이었죠. 자신이 갖는 결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구덕이는 좌불안이었죠. 결국 사실을 말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 마지막에서 옥태영이라고 스스로를 단호하게 호칭합니다. 이건 그저 받아들인 이름, 그전과 같은 이름의 의미가 아니죠. 단호하고 강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변화를 의미하죠. 옥태영의 꿈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흥미롭더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계급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사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을 만들어서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 깨어지기 어렵고 변화되기 어려운 그 단단한 구조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내가 불리고 내가 부르는 데 따라서 이름은 딱 그만큼만 되는 거니까요. 이름은 결국 자신을 정의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에 구덕이라고도 답할 수 있고 옥태영이라고도 답할 수 있겠죠. 구덕이는 자기가 옥태영의 이름을 빌린 구덕이었을 때는 그냥 고맙고 편안한 삶을 사는 구덕이었던 것뿐이지만 본격적으로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가 옥태영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이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구성원 전체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 됩니다. 사람 안에서도 어떻게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의 계급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옥시 부인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